이 남자의 이름은 우셰위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에서도 수재급으로 활약했고 어머니를 아령으로 때려 죽이고 2억 9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피하는 중에도 매춘을 하며 낮에는 과외 선생님, 밤에는 주점 선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고 수재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벌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셰위의 외할아버지는 대만 사범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역사 선생님입니다. 문화혁명 기간 심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실명하게 되었고 고향에 사는 실명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우셰위의 어머니 셰텐치는 장녀이고 동생은 3명 두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공부만이 농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온 가족의 기대를 안고 1986년 수저우 사범대학에 입학한 셰텐치는 학비가 전액 면제됐을 뿐만 아니라 매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푸젠성 난핑철도중학교에 배정된 셰텐치는 아버지처럼 역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2살 연상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저우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는 176의 키와 당당한 외모에 난핑의 국영 알루미늄 공장의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동안 사귀다가 혼인신고를 한 후 정식으로 후저우시에 정착하여 명실상부한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우셰위가 태어났고 교사와 엔지니어 지식인 가정의 외아들인 우셰위의 청소년 시절은 영리하고 철이 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매번 1등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물리경색에 참가해서 복건성 3등을 수여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최고의 장학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437점의 전교 1등의 성적으로 푸저우 제1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에 부러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이의 학습에 대한 엄격한 요구라고 어머니는 답했습니다. 셰텐치는 아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능숙합니다. 우셰위는 나중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한 말이 라떼는 말이야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공부를 잘했다. 너는 지금 먹는 것과 입는 것 부족한 거 없는데 공부 못하면 엄청 실망이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간식을 먹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우셰위에게 오면 대역죄인 되는 것 같고 불효의 엄마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정이면 아이들이 신나서 폭죽을 터뜨리며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셰위는 집에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체포된 후 우셰위는 자신이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고 공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번 1등을 한 것은 어머니가 매번 감시하면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모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내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은 1등을 하기 위해 엄마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고 나는 엄마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에서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측면으로도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사귀는 조건도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우셰위와 함께 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통제광인 엄마가 있는 덕분에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셰텐친이 아들의 공부를 열심히 밀어준 이유는 사실 그들의 가정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이었고 셰텐친의 동기들은 무급휴직을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먼저 부자가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셰텐친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남편도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고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중학교도 다니지 못한 동생들은 도시에 집을 사고 차를 샀는데 셰텐친 가족은 여전히 학교에서 배정한 작은 기숙사에 몰려 살았습니다. 셰텐친의 동생들은 여전히 그들 가족을 문화인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어머니는 친정 식구들의 선의의 도움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 때 고향에 내려갔을 때 중학생이던 아들이 이모부의 휴대전화를 빌려 선생님께 설인사 문자 한 통을 보내려다가 어머니께 들켜서 가족들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이는 우셰위뿐만 아니라 이모네 가족도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비해 온화한 성격의 아버지는 수년간 아내와 아들 사이를 오가며 달래며 모자관계의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셰텐친의 압력을 이겨내고 아들을 데리고 피자 먹으러 나가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도 같이 합니다. 아버지와의 함께한 추억들이 우셰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나중에 법정에서 말합니다. 2010년 안타깝게도 40을 간 넘긴 아버지는 친할아버지처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떠난 뒤 장난기가 있던 아이가 갑자기 성숙된 모습으로 과묵하여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의 죽음은 셰텐친에게 큰 상처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친구도 없는 어머니인데 남편의 죽음은 한없이 슬펐습니다. 학교에서 모금한 1,000만 원도 거절하고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위로금을 전부 보냈고 장례식 때 동료와 친구들이 가지고 온 조의금도 일일이 기록하여 신세를 지지 않고 나중에 꼭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것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모든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우셰위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말하길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속마음은 우습게 본다고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타인에게 얕잡아 보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머니는 그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연락을 안 하고 사니 나중에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셰위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공부와 생활의 압박은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어머니의 통제와 수능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우셰위는 심리적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복통, 불면증, 현기증을 느끼고 피부에 큰 붉은 발진이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고통도 이겨내면서 대학 시험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2012년 670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우셰위는 드디어 어머니의 곁을 떠나 멀리 갈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룸메이트의 증언에 우셰위는 매일 어머니랑 40분에서 60분 동안 매일 통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일이 생겼고 전부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삶으로 성적은 늘 우수했고 전국에서 수재들이 모인 베이징 대학이지만 그 중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북경대학의 우수학생 연계 칭호를 획득하고 2학년 때 북경대학의 료카에 위한 장학금을 획득하고 3학년 1학기까지 그의 학업 성적은 반에서 2등이었고 반장이었습니다. 2014년 2학년에 재학 중인 우셰위는 GRE에 응시해 어휘 165, 수학 170만 점, 글쓰기 4.5점으로 세계 상위 5%를 차지했습니다. 한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스타 학생으로 홍보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해외 교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매우 흔합니다. 우셰위의 동기들은 재빨리 미국 명문학교에 지원했지만 성적이 가장 좋은 우셰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외국에 오래 가서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성격이 아니면 받은 돈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증오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학년 후학기부터 우셰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커튼을 치거나 수업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학생을 보며 안타까운 선생님은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5년 전반기에 우셰위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삶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버지한테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015년 6월 말 우셰위는 룸메이트에게 20만 원을 빌린 후 인터넷에서 살인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미리 주문했습니다. 7월 초 그는 기차를 타고 고향인 푸저우로 돌아갔습니다. 7월 10일 17시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신발을 갈아 신는 사이 아령을 들고 뒤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시신 위에 침대 시트, 비닐막 등 75겹이나 둘러싸고 활성탄 가방, 냉장고 탈취제를 올려놓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23일까지는 수십 차례 활성탄, 비닐막, 벽지, 진공압축팩 등으로 시신을 숨기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고 답장도 했습니다. 우셰위가 어머니를 살해한 날도 학교가 방학한 날입니다. 왜냐면 방학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어머니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죽겠다고 한 말은 거짓입니다. 사건 당일은 어머니가 모아둔 2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푸저우에서 가장 큰 호텔로 가서 방을 잡고 아가씨를 찾아 침대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20살의 우셰위는 여자 손도 못 만져봤으니 죽기 전에 선격을 풀고 간다고 나중에 뻥을 칩니다. 그런데 이번 운동을 통해 인생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전업적인 여자들만 만나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2015년 8월 우셰위는 어머니의 일기를 복사하고 일부 글자를 오려내어 복주교육학원 제2부속 중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셰텐친이 다니는 학년 주임은 상하이에서 보낸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사직연을 열고 생전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주변 친지들은 셰텐친이 미국에 가서 아들과 함께 공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 신청은 곧 승인되었고 학교는 그에게 반년치 월급을 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학교에 와서 몇 년 전 학교에서 모아둔 모자의 기부금을 지금 돈이 부족하니 줄 수 없냐고 했고 교장 선생님도 의심 없이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우셰위는 마찬가지로 유학 준비한다며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양가 쪽 할머니들의 수년간 모은 노후 자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아낌없이 돈을 1억 2천만 원의 철거 비용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셰위는 거의 2억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현금을 사기쳤습니다. 도피 전에 어머니의 시신이 숨겨져 있는 방에 CCTV를 설치하여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전에 룸메이트가 빌려준 20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2006년 2월 5일 우셰위는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외삼촌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과 어머니가 곧 구정 때 귀국할 예정이니 2월 6일 푸텐기차역으로 데리러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가족이 당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푸저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줄 알고 그날 저녁 10시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차웬파출소에 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2016년 2월 14일 셰텐친이 살해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어서 동생의 DNA를 대조해야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3일 철저한 현장 조사 끝에 푸저우 경찰은 우셰위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지명수배했고 신고자에게는 600에서 1000만 원의 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우셰위의 외삼촌은 그가 출국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준 1억 2천만 원은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셰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복건, 상하이, 베이징, 허난, 충칭 등 엄청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미친 듯이 프로 여성들과 전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복권에만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수재이고 현재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인데 1등이 당첨돼도 수령할 수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복권을 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프로 여성들을 찾아서 선경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귀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한 여성에게 4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청혼까지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쓰다 보니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0여 장의 가짜 신분증을 샀고 신분 확인을 대충 확인하는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 술집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낮에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밤에는 선수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의 동료들은 우셰위가 고정된 고객층이 있고 영어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철학을 이해하고 중국과 외국의 명작도 보고 고시와 경제학도 잘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매일 밤 주점에 출근하는 것 외에도 낮에는 미용실과 헬스장에 자주 드나들며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돈 좀 있으면 아가씨를 찾기도 했습니다. 수배 때문에 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20일 우셰위는 충칭 장베이 공항 터미널의 보안 검색 구역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천안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나번의 촬영을 통해 컴퓨터 비교 결과 수배 영장에 찍힌 프로필 사진과 98% 이상 유사해 공항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우한으로 가는 여자친구를 배웅하느라 공항에 온 것입니다. 체포된 후 8시간의 신문으로 우셰위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푸저우시 진안구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우셰위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8월 5일 우셰위 모친 살해 사건은 푸저우시 인민검찰원에 제출했으며 고의 살인 사기, 신분증 매매 3가지 혐의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우셰위 모친 살해 사건의 1심은 공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30일 우셰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5월 30일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 사기, 신분증 매매에 대한 항소심 1건의 2심 공개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물론 어머니를 죽여서 벌받는 건 마땅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우셰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24년 1월 31일 집행했습니다.